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저기 뭐야, 어디냐? 개념원리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순열까지 한 번에 나갈까를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순열까지, 뭐야, 왜 로그인이야? 네. 깜짝이야. 외부 교재, 고등 교재, 공수 원교재, 개념원리 교재. 그 행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저번에 진행을 했었으니까 오늘은 경우의 수 부분을 좀 볼까 합니다. 거의 대부분 구조가 요즘 비슷해졌구나.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부터 설명을 하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하고요. 정말 단순한 것들은 그냥 개념에 대해서는 그냥 순열조합 한 번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형풀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자신감이 줄어들었어요. 누가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정말 점점점 못 가르치시네요. 점점점 을 써놔서 삭제를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여기였어요. 순열 과정 여기서. 그래서 지우고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자꾸 신경을 써요. 3일째 스트레스. 몰라요. 좀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악플에 왜 연예인들이 막 그 자살하는지 뭔지 알 것 같이 그냥 그 사소한 거 하나로도 그렇게 며칠째 기억이 남는데 어떻게 그 연예인들은 어떻게 버틴대라는 생각? 그 다음에 네가 뭘 알아 씨 라고 하면서도 그런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들고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내 유튜브를 알고 있는 내가 쫓아내는 애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학생이었던 애들, 학생 중에서 한 명일 수도 있는 거고, 내 학생이었던 애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이렇게 똥 싸지러 간 걸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유튜브는 익명이니까. 그냥 살짝쿵 스크래치. 몰라. 그래서 그냥 슬쩍 한번 봤더니, 가입 연월일 11년 전. 유튜브 가입한 게 11년 전이래. 몰라. 11년 전이면 몇 년도야? 2014년, 2013년. 그럼 유튜브 거의 초반기잖아. 그러면 어른이겠지? 아니, 구주입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댓글을 남기지 않아. 그냥 진짜 실없는 소리를 해. 치맥고 이게 댓글로 나와요. 진짜요? 네. 치맥고 그 영상이랑 전혀 상관없는 댓글로 치맥고 이게 구주입의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저기 뭐야 다산의 고등관에 박거진 선생님이 계시는데 도농고 주로 도농다산고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이 이제 밑에다가 이 사람은 참 이거 삐뚤로 안 써서 좋아 막 이런 거 진짜 쓸데없는 거 막 남겨놓거든요. 근데 네 상처받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이 없어졌어요. 좀 더 다듬기 전에 일단은 어쩔 수 없잖아. 자, 경우의 수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부터 한번 좀 되새으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를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셨나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 실험이나 사건을 관찰을 할 때에 있어서 실험이나 어떠한 현상을 관찰을 할 때 그때 어떤 특정 상황이 벌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을 사건이라고 하고 그 특정한 상황, 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나열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나열했을 때 나온 개수가 경우의 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서 실험과 관찰을 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A 사건이라는 말과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이에요. 교과서에 나와. 교과서에도 나온단다 아가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 한번 읽어봐봐. 232페이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 특정 상황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러면 뭐가 있는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더라.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정말 너무나도 상식적인 선에서 자, 야, 여기에 주스가 3개 있어. 여기에 탄산음료가 4개 있어. 뭐 마실래?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어떻게 대답하냐? 일반적으로는 나 저거 마실게 라고 하나만 고르는 편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만 고른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주스 3가지와 탄산음료 4가지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경우를 고른다 하잖아요. 그치? 이렇게 할 때는 결국엔 총 몇 가지의 경우 중에서 7가지의 경우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고르는 게 되니까 3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이런 게 합의 법칙이에요.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근데 정말 두 번째로 만약에 여자분들은 좀 더 얘기가 다르겠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집에 생각보다 옷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옷이 많지가 않아서 상의가 한 5벌 정도 있고 바지가 한 3벌 정도 있어. 너 어떻게 입고 나갈래? 라고 할 때 오늘의 컨셉은 하의 실종? 하고 상의 하나만 입고 나가는 그런 정신 나간 짓은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상의 5개, 하의 3개 중에서 8개 중에서 하나만 입고 나갈 수 있는? 너무 상식적으로 이건 미친놈이잖아요. 상식적인 미친놈이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저는 오늘 몸에 열이 좀 많아가지고요. 하의 하나만, 하반신 하나만, 하체 하나만 입고 나머지는 우통은 까고 다니는 걸로 그게 줄렁줄렁 뭐 이러고 이게 다닐 수도 없는 그런 거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상의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하의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는 무슨 법칙? 곱의 법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뭐야? 맥락 파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잘하는 편이고요. 연산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좀 헤매시는 분들이 있는 편입니다.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P라 하고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Q라 할 때 합의 법칙은 보통 어떤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에서 합의 법칙은 주로 나오는 게 또는이에요. 그죠? 또는이라고 해서 이 중에 혹은 이 중에 아니면 이 중에 라고 선택지가 점점 넓어지는 느낌으로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럴 때 기본적인 연산 더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2015 개정 때까지는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그 공통수학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마지막 단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상수하로 따졌을 때 수하의 제일 끝 단원이었거든.
수하의 첫 단원 내용이 뭐였냐면 집합과 명제였어요. 그럼 그 집합과 명제라고 하는 그 단원에서 그 집합기호 중에서 이제 합기호가 있거든요. 합기호, 교집합기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 지금은 니네가 이거 공통수학 2에서 배워요. 그 이게 합집합이라고 하거든요. A 또는 B. 이게. 그 다음에 얘는 A이면서 동시에 B인 거. 이런 것들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영역으로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A 영역이 있고 B 영역이 있다? 그럼 A 또는 B라고 하는 건 어떤 영역을 말하게 될 것 같아? 이 전체를 말하게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A이고 B라고 하는 거는 요 사이를 얘기하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요걸 먼저 배우고 나서 저 합의 법칙을 배우면은 저는 보통 얘를 이걸로 표현을 해요. 왜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개수로 한번 생각해봐. 지금 A에 여기 A 영역에 여기에 5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 3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2개가 들어가 있다.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전체 몇 가지야? 8가지죠. 8가지로 보이죠.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가지죠. 그럼 A 사건이나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돼? A 사건 또는 B 사건. A 아니면 B. 이 전체 10가지죠.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P가 얼마라고? 8이라고. Q가 얼마라고? 5라고.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뭘 했어? 겹치는 부분을 2번 세게 되니까 그 2번 센 걸 한 번 뺐죠. 그게 합집합 기호인데요. 자, 제끼고 다시 뭐라고요?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P,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Q라고 할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R이라고 한다면 그 합의 법칙 상으로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P 플러스 Q에다가 마이너스 R을 꼭 해줘야 해요.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 1부터 50까지의 수가 있어.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봐. 자, 3의 배수는 몇 개예요? 3으로 나눠봐. 16 나오잖아. 3의 배수가 16개야. 그럼 5의 배수는 몇 개야? 10개잖아. 아, 그러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는 몇 개라고 얘기하면 돼? 26개라고 대답하면 틀리는 거죠. 그치? 15를 2번 셌고 30도 2번 셌고 결국엔 15의 배수. 무슨 뜻이야?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가 되는 그런 애들. 이 몇 개? 3가지를 빼고 16 더하기 10에서 3을 뺀 23으로 계산을 해줘야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합의 법칙은 항상 겹치는 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게 생각보다 겹치냐 안 겹치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그에 비해서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경우의 수에서는 곱의 법칙을 내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는 동시에라는 단어가 보통 들어가는 편이에요. 교재에서는 얘는 뭐야? 동시에. 근데 그 동시에라는 표현을 전 되게 싫어해요. 직관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돌고래 친구 중에서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서 돌고래가 한숨 쉬고 갈 만한 지능의 소유자가 있었는데 그 돌고래가 한숨 쉬고 갈 지능의 소유자가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동시에면은 이게 at the same time인가요? 약간 의미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A에서 B도시를 거쳐 C도시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A도시에서 C도시로 동시에 가나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3가지고 B에서 C로 가는 경우가 2가지인데 왜 이거 2개를 곱해야 돼요? 동시에가 아닌데. 이 질문을 제가 실제로 받았던 질문이라 정말 벙찌더라고요. 이야, 정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처음에 지금이야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했지만 물론 예전에는 그게 아니라 뭐래 이 병신이 라고 하면서 그냥 뭐라고 빡지르고 말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과연 저 돌고래 친구를 돌고래 친구의 그러니까 돌고래급의 지능을 지닌 저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키려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 고배법칙이라고 하는 그 맥락상의 표현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표현하는 게 조금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and라고 바꿨고요. 근데 그 and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동시에라기보다는 무조건 어떻게? 연속으로 센다라고 꼭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자면 중학교 2학년 과정, 그러니까 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라고 생각할 때도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말을 조금 바꿔서 어떻게? A 주사위를 던지자마자 B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식으로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라고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세 번째 동전을 차례대로 던진다라고 바꾸라고 의미상으로 머리에서 그게 오히려 계산이 나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공식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동시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조금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항상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때는 항상 곱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 사건이고 동시에 B 사건일 때 이제 곱하기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 그러면 대체 경우의 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나요? 제일 처음에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확인을 하냐면 경우를 나누어야 하는가? 그런 거, 방식이겠죠.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특정한 상황들이 여러 개가 발생하는가? 아니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발생하는가? 이런 식으로 먼저 경우를 나누어야 되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상황이라고 할까? 경우라고 할게요. 경우를 나누어 주는 게 가장 첫 번째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각각으로 나누어준 각각의 경우에서 수를 따로따로 구해요. 구한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엔 가장 마지막에 그렇게 따로따로 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 한다고? 그거를 모두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나누는 것들을 한번 좀 보자면 여기서는 너무 막 합의법칙, 고배법칙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우니까 좀 후딱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1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100과 서로 소인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3번은 이제 전체에서 빼는 게 좋을 겁니다. 2의 배수나 5의 배수가 아닌 것들. 넘어가고요. 그 필수예제 2번도 좀 이따 하고 제가 보여주고, 아니, 그냥 볼게요. 자, 그럼 필수예제 1번은 넘어가고 2번부터 한번 볼게요. 2번. 그 필수예제 2번의 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1을 만족하는 자연수 xyz래요. 이렇게 순서쌍을 정할 때는 항상 뭘 해야 할까요?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대하여 오름차순 정리로 순서대로 적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애를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 X를 기준으로 할까? Y를 기준으로 할까? Z를 기준으로 할까? 라고 하면은 이건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2학년 과정에서
어떤 애가 기준이 될까요? Z요. 왜 Z요? 네, 개수가 제일 커요. 그래서 가장 먼저 Z를 기준으로 하고 Z를 먼저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Y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X를 바꿔가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Z라고 하는 값이 1일 때 자연수 XYZ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일 때 1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총 5개가 써져 있으니까 6개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럼 그 다음 아직도 안 끝났어. 1부터 시작해서 2개일 때 1이면 여기서 Z가 1이라고 한다면 X 플러스 2Y가 8이거든. 4, 1, 3, 2 이렇게 되겠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2로 넘어갈까? Z라고 하는 값이 2이면 X 플러스 2Y는 얼마? 5인가? 그죠? 그럼 2, 1, 3 그 다음에 2, 2, 1 이렇게 가능하겠네. 그죠?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값이 3일 때는 가능한 값이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주면 되겠다. 5개 끝. 어떤 식으로 먼저 우선 가능한 건지 기준을 정하면서 간단하게 푼다. 만약에 X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Y, Z 둘 중에 뭐가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고 막 이렇게 뭐 걸러내고 뭐하고 하는 게 불편해지니까 개수가 큰 거부터 칩니다. 다음 3번 곱의 법칙은 그냥 후딱 할게요. 10의 자리는 숫자는 홀수이고 홀수의 경우의 수 몇 가지? 3번 10의 자리가 는 홀수 이고 저 이고라는 요 표현 자체가 조건을 추가해서 갖다 옆에다 추가로 붙인다잖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저 곱의 법칙 연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홀수 이고 5가지 이고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다. 1의 자리는 소수이다. 소수로 나오는 숫자는 2, 3, 5, 7 몇 가지? 4가지 이다. 동시에 계산하시면 네,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 20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경우가 나누는 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직은 안 나오는데 아마 저기 도로만 같은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될 건데요. 일단은 저기 그 필수예제 4번 보고 그 4번에서 7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필수예제 4번. 자, 정리하는 방법부터 먼저 좀 짚고 나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다 순서상 방금 전에 봤던 순서상처럼 다 써야 되는 경우들이 나오는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열할 때에는 무작위로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쫙 적다 보면 반드시 놓치는 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맞추어서 하나씩 하나씩 쓰는 편이에요. 그럼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 경우를 나열하는 정리하는 방법. 첫 번째는 사전식 배열입니다. 사전식 배열이에요. 다른 말로는 오름차순이라고 해요. 내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준 하나를 정해놓고 그 기준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럼 그 두 번째 기준을 정해놓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것처럼 하나를 기준을 정해놓고 오름차순 정리를 해서 경우를 나열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바로 뭐냐면 수영도입니다.
수형도라고 하는 거의 뜻은 뭐냐면 수, 나뭇가지, 형, 모양의 도, 그림. 그러니까 가지가 뻗어나가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걸 수형도라고 해요. 봐봐.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냐면 수형도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아니, 저 사전식 배열이 불가능해서 수형도로 밖에 구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 조건. 뭐냐면, 그게 바로 교란순열입니다. 교란순열이라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2학년 2학기 거 문제에서 조금 고난이도 문제로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가방을 집었는데, 4명이 가방을 집었을 때, 2명은 자기 가방을 가져가고, 2명은 자기 가방이 아닌 걸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내 걸 가져가지 않는 경우를 이제 교란순열이라고 해요. 뭐 완전순열이라고도 이야기하긴 하는데, 뭔 얘기냐면, 자,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봐. 봐봐. A라는 학생이 A라는 물건이 있어. 자, 한 명일 때, A가 A를 안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저 수형도에서 나오는 저 n이라고 하는 값이 하나일 때, 저 an, 저 경우의 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두 번째, b라고 하는 애가 자기 거를 꺼내. 그럼 a, b를 서로 자기 걸 가져가지 않으려면 뭐 하면 돼요? 바꿔 가져가면 되죠.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있어? 없어? 없죠. 몇 가지? n이 2일 때 한 가지 방법이 생겼네요. 자, 그럼 이번엔 세 번째, c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가지가 생길까? 해보시면 돼요. 자, A, B, C를 정해놓고 이게 수형도예요. A는 뭘 가져갈 수 있다고? A가 아닌 B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남은 A와 C를 어떻게 적어줘야 돼? B가 뭘 가져가고? B가 C를 가져가야 C가 A를 가져가서 서로 자기 걸 가져가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또 C를 가져가게 되면 A, B 더 있니 없니? 없죠. 오케이. 자, 3명일 때는 몇 가지? 2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추가. 여기까지가 중학교 과정이고요.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이 다음부터는 교과 과정에서 안 나와요. 왜? 수형도로 표현을 못해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D로 가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A, B, C, D 4명이 자기 걸 가져가지 않는다. 몇 가지 방법이나 있을까? 일단 0, 1, 2니까 3이겠지는 아니에요. 해보면 되죠. 자, A가 뭘 가져갈까? B를 가져갔을 때, 아니, 사전식 배열로 해. A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A를 가져가면 DC가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A 말고 이제 뭘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C를 가져갔으면 남은 게 BC 말고 AD가 남아있어? AD가 남아있어. 그럼 DA로 줘야겠죠? 그래야지만 자기 걸 가져가지 그러니까 D가 D를 가져가지 않을 수 있겠지. 다음, D는요. AC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AC가 되겠죠. 그지? 자, A가 B를 가져갔을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가지. 자, 그러면 A가 C를 가져갔을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 것 같니? 3가지. 자, 그러면 A가 D를 가져가는 거는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9가지 나오죠? 4명일 때는 9가지가 나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팍 늘어요? 네.
그럼 마지막 하나 5가지는요? 이렇게까지 하면 몇 가지? 20가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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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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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 왜 이렇게 답을 말 못해? 44가지가 나옵니다. 44가지가 나와요. 에? 11개만 제가 보여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A, B, C, D. 벌써부터 토각질이 나오는데. 자, B를 가져가요. 자, A를 가져가요. 그 다음에 C 대신에 D를 가져가요. 그럼 E를 가져갔을 때 C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뭐야? 얘 여기서 바꿔야 되네요. 이 다음에 E를 가져가요. 그럼 E를 가져갔을 때 C랑 D가 남으니까요. C랑 D가 남아요. 이렇게요. 그 다음 뭐 다른 거 더 있나? 없어요. 그럼 A 대신에 B, C. C를 가져가요. C를 가져갔을 때 BC가 나왔으니까 A를 가져가면 ED가 나와요. 그 다음에 A 말고 그럼 또 뭐가 있냐? BC니까 D를 가져가요. D를 가져갔으면 EA가 남겠네요. 그 다음에 E를 가져가요. E를 가져갔으면 아우 힘들어. A하고 D가 나오겠네요. 요렇게. 그러면 BC, AC, D. D도 똑같이 몇 가지? 3가지가 나와요. E도 몇 가지?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B로 시작하는 게 총 몇 가지? 둘, 셋, 11가지가 나옵니다. B로 시작하는 게 11가지, C로 시작하는 게 11가지, D로 시작하는 거, E로 시작하는 거 11가지씩 11 곱하기 4를 해서 총 44가지가 나온다입니다. 이게 수영도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수영도로만 풀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얘를요, 너네들을 자, 심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 규칙을 찾으실 수 있으신 분,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 만약에 여기서요 규칙을 찾으시는 분께 제가 카카오톡 문상 10,000원어치를 쏘겠습니다. 제가 크게 못 거는 이유는 찾을까봐 찾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크게는 못 걸겠어요. 어떻게 더해서? 지금 비슷한 손짓이었는데 저게 대각선 저런 아유 저런 A를 기준으로 2개 더하고 그 옆에 거 곱한 게 그 아래 거예요. 뭐야? 2개 더해서 옆에 거 곱하면 아래 거로 나와요. 그래서 1 더하기 2니까 얼마? 3 곱하기 얼마? 3이니까 얼마? 9 2 곱하기 9니까 2 더하기 9 하면 얼마? 11 11에다 얼마 곱하면? 4 곱하면 44. 네, 그래서 그 다음 게 수용도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더하면 얼마? 53 53에다 5 곱하면 얼마? 265. 나오기야 나오겠지만 이걸 수용도로서 표현하기에는 좀 많이 무리가 있어서 규칙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심하시면 이 규칙을 써보시면 잘난 척 하실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잘난 척만 가능합니다. n번째 값은 a n-1번째와 a n-2번째에 대해서 곱하기 n-1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2개 더하고 그 앞에 숫자 곱해라는 뜻이에요. 요 A3을 구하기 위해서 A2랑 A1을 더하고 곱하기 2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00원이야.
다행이에요. 지켰어요. 지켰어요. 나의 10,000원을. 그래서 결론은 이걸 외워라가 아니야. 뭐 해라야? 이걸 외워라야. 이건 니네 학교들쯤에서도 충분히 나올 법한 문제여서 그래. 어떤 거? 내가 내 걸 가져가지 않는 경우. 그게 어떻게 된다고? 저 순서대로 외워. 뭐? 0, 1, 2, 9, 44. 뭐라고요? 0, 1, 2, 9, 44. 뭐라고요? 0, 1, 2, 9, 44. 이걸 그냥 외우세요. 그걸 대체 어디다 쓰는데요? 여러분들 그 RPM 교재 받으셨잖아요. 자, RPM 교재에서 945번 봐볼래? 바로 답 구할 수 있니? 답이 얼마라고? 9가지. 근데 이거는 실제로 니네 2학년 2학기 과정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대신에 아까처럼 5개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0, 1, 2, 9, 44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옴직합니다. 4명이어서 4명이 서로 다 자기 걸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는 9가지. 나열하는 경우니까 그러면은 24분의 9.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가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자기 걸 가져가지 않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9가지라고 한다면 전체 사건은 몇 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줄 세우기. 그래서 저 얼마? 24분의 9. 이런 식으로 계산은 가능하겠죠. 뭐 8분의 3 나오겠네요. 그래서 나는 확률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확률은요, 그냥 전체 경우의 수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확률에서는 이제 중요한 표현이 이제 나중에 전체 경우의 수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그런 게 중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네, 여기서 나오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개념 원리에서 개념을 좀 몇 가지만 채워볼게요.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0, 1, 2, 9, 44 지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나오는 것들 하나씩 좀 확인해 볼게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진행을 했고요. 약수의 개수요. 약수의 개수는 어떤 식으로 개수를 세줄 수 있을까? 니네가 기억할 거야 아마. 어떠한 숫자를 A의 M제곱과 B의 N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지수에다가 1씩 곱해서 서로 그러니까 서로 1씩 더해서 서로 곱해준다. 왜요? 표가 맞는 말이야. 뭔데? 왜요? 약수라는 말이 뭐야? 약수는 인수야. 인수가 뭔데? 니네 나랑 3학년 1학기 걸 안 했구나. 아, 그렇구나. 근데 나랑 앞에서 했잖아, 인수. A가 B 곱하기 C로 나올 때 B와 C를 A의 인수라고 한다. 그리고 약수는 인수의 한 종류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72의 약수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약수합의수 파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약수를 구하냐면 거듭제곱을 쓰지 않기 때문에 1 곱하기 72, 2 곱하기 36, 3 곱하기 얼마냐 24, 4 곱하기 18, 6 곱하기 12, 8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예요. 그리고 그럼 약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그 수를 약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약수는 어떠한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라고도 표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두 수를 곱했을 때 걔가 나온다면 그게 바로 인수이다. 즉 약수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요. 이쪽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 72라는 숫자를 바꿔서 생각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요. 양쪽으로 갈라치기를 할 거야. 편가르기를 할 거라고. 2가 몇 개 있고 3개 있고 3이 몇 개 있는데 2개 있는데 그러면 자 2부터 자리를 정해보자. 왼쪽 갈래 오른쪽 갈래 라고 하면 그 왼쪽에 갈 수 있는 게 몇 개가 될 수 있어? 0, 1, 2, 3이 될 수 있죠. 뭔 말? 다시 2의 0제곱 즉 1이에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이 될 수 있다고. 그 중에서 야 2를 얼마나 왼쪽으로 보낼래? 하나도 안 보낼래? 하나만 보낼래? 2개 보낼래? 3개 보낼래?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 자 그럼 3은요? 하나도 안 갈래? 하나만 갈래? 2개 다 보낼래? 이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한번 쭉 다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몇 개? 12개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야. 몇 개를. 저 2를 몇 개나. 근데 이제 선택한다라는 거에서 선택권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고. 어떤 경우? 안 고르는 경우. 선택하지 않는 걸 추가해서 약수의 개수라고 해.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도 나왔었어요. 이걸 응용하게 되면은 약수의 총합이라는 것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저 곱의 법칙이라는 거와 비슷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 저거 뭐야 항의 개수 이거는 굳이 제가 적지는 않을 텐데 항의 개수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볼게요. 항의 개수는 뭐야? 예를 들어 여기가 A 더하기 B예요. A 더하기 B예요. 더하기 C까지 할게요. 여기에다 X 플러스 Y를 곱해요. 자 그러면은 몇 개의 항과 3개의 항과 몇 개의 항을 2개의 항을 서로 곱했으니까 이 전체의 항은 몇 개가 나오겠다? 6개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곱의 법칙으로 쳐요. 근데 여기서 그 나오는 성질 중에 분배 법칙의 성질 중에 하나는 뭐야? 각각의 괄호에서 반드시 한 번씩은 만나서 곱해진다잖아. 그럼 그걸 이용해서 약수의 총합도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이거 하면 어떻게 돼? 방금 전에 구했던 72에 대한 모든 약수가 다 나오죠. 그죠? 이걸 전개하면 12개의 숫자가 나오게 되면서 72의 모든 약수가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몇 곱하기 몇? 15 곱하기 9, 3, 3, 13 으로 해서 195가 나와요. 이렇게 한 방에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약수의 총합으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얘는. 일단 한 약수의 개수에서 응용하는 버전이요. 이제 응용 버전이 집을 방법의 개수 와 집을 금의 개수입니다. 7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 4번 먼저 할게요. 4번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1번 360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고로 어떻게 나오니까 6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5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죠.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는 몇 개? 4 곱하기 3 곱하기 2라서 24개 나오겠네요. 그죠?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일단 저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 90이죠? 더 있니? 90이면 4. 180이니? 180이네. 미안하다. 180이다. 공약수는 뭐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고요. 그래서 공약수를 먼저 구해서 그 180을 정리하시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니까 공약수의 개수는 몇 개? 3 곱하기 2, 18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쵸? 근데 그거 말고 7번으로 넘어가서 지불 방법의 수로 넘어간다면 100원짜리 동전 1개, 50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이것도 정확하게 중학교 2학년 심화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나와요. 윙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거 윙에도 나와요. 코어에도 나와요. 자, 단, 영원을 제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그럼 7번 같은 경우에도 넘어갔을 때 100원짜리 몇 개? 1개. 50원짜리 몇 개? 2개. 10원짜리 몇 개? 3개. 약수의 개수랑 방법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몇 개 낼래? 라는 거야. 그럼 100원을 내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 2가지 있죠. 왜 2가지야? 안 내거나 하나만 내거나. 50원짜리를 내는 거는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2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4가지인데 중요한 건 거기 뭐라고 써있어?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짜는 안 된대요. 이게 지불 방법의 수입니다. 지불 방법의 수는 뭐랑 똑같다고요? 그냥 약수의 개수와 똑같아요. 약수 개수 구하는 방법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불 금액의 수 같은 경우는 달라요. 지불 금액의 수 같은 경우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 예를 들어 내가 1,000원을 낸다라고 했을 때 1,000원을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 500원짜리 2장으로 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100원짜리 5개랑 500원짜리 하나를 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하지만 1,000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한 가지밖에 없죠. 겹쳐서 개수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럼 지불 금액의 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느냐? 규칙을 외우시면 되는데요. 뭐냐면 하위 금액이 수가 충분해서 상위 금액을 채우는 경우 뭔 말이야? 지금 딱 이거요. 50원짜리 개수가 충분해서 100원을 채우는 경우 이때는 낮은 금액으로 거슬러 계산합니다. 거스름돈처럼 거슬러서 계산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자, 지불 금액의 수 같은 경우는 지금 1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로 보지 않고 50원짜리 개수가 충분하니까 100원짜리 채우는 걸 확인하자마자 100원을 거슬러 50원짜리로. 그럼 이제 50원짜리 몇 개가 된 거야? 4개, 10원짜리 3개. 그럼 몇 곱하기 몇? 5 곱하기 4 빼기 1. 예, 요렇게 개수가 나와요. 규칙은 이렇습니다. 밑에 있는 금액의 개수가 충분히 많아서 상위 금액을 채울 때에는 그 상위 금액을 다 거슬러서 밑에 걸로 바꾼 후에 계산합니다.
거기 아마 방법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그런데 기업 니은에서 100원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중복되므로 100원짜리 동전 1개를 50원짜리 동전 2개로 바꾸어 생각하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50원짜리 4개, 1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와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불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뭐라? 낮은 금액으로 바꿔라. 개수가 충분하면. 자, 약수의 개수와 지불 방법, 지불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길찾기, 색칠하기 이렇게 2가지 남았는데 네, 조금 끊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찾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형적인 경우를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를 구하고 모두 더한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후딱 보고 넘어갈게요. A도시에서 B도시로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를 경우를 먼저 나눠보시죠.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일단 먼저 A에서 C로 거쳐서 B로 가는 게 있고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경우를 먼저 나눈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게 몇 가지? 3가지. C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가는 게 몇 가지? 2가지. D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여기서 9개, 여기서 6개, 전체 총합이 15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게 그냥 경우의 수인데요. 2번 추가적인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뭔가요? 동건이와 수진이가 A도시에서 출발해서 B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단, 뭐래?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그럼 결국에 어떻게 구할까? 동건이가 C로 가고 수진이가 D로 가거나 아니면 동건이가 D로 가고 수진이가 C로 가면 되죠. 동건이가 C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이 9가지, 수진이가 D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이 6가지. 그래서 54가 나온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 곱하기 9에서 54가 나오죠. 총합은 108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참고로 이 길찾기 문제 같은 경우는 2학년 거에서도 나온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니네 기말고사 거예요. 심지어 색칠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도 나오죠. 색칠하는 것 또한 그 기말고사에서 나와요. 그 색칠하는 것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색칠하기. 색칠하기에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뭘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두 번째 그거에 맞춰서 경우를 세시면 되는데요. 그 기준을 정할 때 기준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하시면 될까요? 가장 많이 접한 구역. 그죠? 옆에 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 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나면 기준부터 차근차근 색을 칠해 주시면 되는데 6번 같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냥 선형 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판 꼴일 수도 있습니다. 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판?
원판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다트 같은 거 할 때 이게 돌림판 그런 거. 그 돌림판 모양처럼 시작과 끝이 맞물려 있는 그런 케이스가 원판형이고요.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선형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6번에 필수 문제 6번 보시면 그럼 얘는 자 일단 먼저 기준을 한번 세워봐요. A부터 세봅니다. A는 뭐 세나마나 B, C, D, E 에 인접해 있고요. 이렇게 약간 좀 도식화해서 그리는 게 좋아요. B는 A와 C, C는 B, A, D, D도 C, A, E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개수를 한번 세봅시다. A가 몇 곳? 4곳. B가 몇 곳? 2곳. C랑 D가 3, 3. E가 몇 곳? 2곳. 자 그러니까 아하 저 냉방이야 난방이야? 냉방이야? 나 진짜 더워. 아까보다 더 더운데? 어떻게 하지 이거? 온도를 낮추면 되나?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더워요. 내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기준이 되는 건 누구?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어떤 모양이구나. 선형꼴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A, B, C, D, E로 칠하시면 돼요. 그럼 혹시 A를 칠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접한 영역으로 순서대로 칠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게 더 복잡해져요. 그럼 선형꼴로서는 그냥 선형으로 생각하셔서 그냥 쭉 이어 붙이시면 돼요. 자, 문제 마저 읽어봅시다.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대요. 같은 색을 중복으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답니다. 아하, 그러면은 A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5가지 색을 칠할 수 있고, 그럼 A를 제외한 B는 4가지, C는 요 2개를 제외한 3가지,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계산해 주시면 540이 나옵니다. 맞죠? 답은 540이 나와요. 근데 이거 말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둘, 셋. 이것도 아니. 523번이요. 523번 형태가 원판형 꼴이거든요. 그 523번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해야 할까요? 이것도 고난이도로서 2학년 2학기 거에 나오기도 합니다. 최고 득점에서는 포함되어서 나와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원판형 꼴에서. 해보라고. 내가 건들기 전에 해보라고 빨리. 제가 책이 없어서 답을 볼 수가 없는데 혹시 260까지인가요? 그죠? 암산 잘못했나 했네. 자, 260까지입니다. 찾아보시죠. 끼워 맞춰봐요. 어떻게 하면 260이 나오게 해요? 사실은 저 위에 있는 문제도 원칙상으로는 지금 설명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답이 똑같이 나오다 보니 굳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뿐인데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힌트는. 무슨 경우를 나눠야 될까? 넌 언제까지 펜을 들고 공부를 할 거니? 샤프 안 들고 너 자꾸 펜으로 문제 풀면 진짜 얼굴에다 낙서해버린다? 네가 들고 있는 걸로? 샤프 심을 챙기든 샤프를 챙기든 좀 뭐가 고장났으면 좀 일주일째 펜만 쓰고 있잖아 지금 아가씨야. 샤프 심은 내가 저번에 주지 않았었냐? 근데 지금 샤프심이 있어요. 샤프 심이 있으나 샤프가 없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네. 어떻게 240이지? 네?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그거보다 더 나와요. 네, 이게 원칙상으로는 이 6번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 번거로워지다 보니 그러니까 원판 꼴에서만 요거를 한다라고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건데요. 봐봐. A와 B와 C와 D가 모두 둘둘둘둘 연결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그죠? 그럴 때는 내가 A부터 칠하든 B부터 칠하든 C부터 뭐를 뜨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칠할 거예요. 자, 일단 A 영역에다가 내가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칠한다라고 했을 때 B 영역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4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칠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C가요. 그러니까 결론 D가 이게 너무 설명이 복잡해갖고 원칙상으로는 뭐냐면 D라는 애를 C를 구하기 전에 항상 요 다음 애랑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B를 구하기 전에 옆에 있는 애랑 비교하는 거야. C가 혹시 A랑 연결되어 있나? 아니요. 그러면 그냥 구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냥 구한 거야. 4가지로.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C를 쓰기 전에 D를 먼저 봐. C를 쓰기 전에 D를 봐. D는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꼬리물기가 되고 있죠. 그럼 그런 경우에서는 경우를 나눠요. 뭐로? 요 C가 저 D랑 맞닿아 있는 A와 색이 똑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누어 구해요. 그럼 만약에 C가 A와 색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면 이 경우에는 선택권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냥 그 색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안 생길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을 때 여기다가도 빨간색을 칠한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뒤에는 선택권이 몇 가지가 생길까? 4가지가 생기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A랑 다른 애를 구하려고 해. 그러면 접해 있으니까 하나를 빼야 되는데 B랑 다른 색깔. 근데 A랑도 다른 색깔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4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로 써야 하고 3가지로 써야 하고, 그럼 A와 C의 색이 서로 달라. 예를 들어 그린이라고 쳐. 그러면 이웃한 2가지 색깔을 제외한 몇 가지를 세면 돼? 3가지를 세야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입니다. 뭐이? 5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4 몇 개니? 80 더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몇 개? 180개. 그래서 합이 260개 나와요.
원칙상으로는 방금 전에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위에서도 똑같이 진행한다 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뭔 짓을 해야 하냐면 방금 전에 구했던 A, B, C, D, E를 봤을 때 항상 갑자기 확 차가워졌냐? 아, 그래? A가 5가지, 이거 6번 문제 다시 보여드리자면, 그럼 B가 4가지까지 해놓고, C를 구하기 전에 D를 가봐. D랑 혹시 A랑 연결이 돼 있나? 이렇게 연결이 돼서 끊겼나? 아니지. A가 저 꼭대기에 나와 있었으니까 B, C, D, E에서 D랑 B랑 연결이 돼 있나?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안심하고 3가지. 얘도 연결이 끊겨 있으니까 일방으로 그러니까 한 줄로만 쫙 돼 있으니까 안심하고 3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경우를 나누는 건데요. 그냥 정말 극단적으로 쉽게 어차피 니네 혹시 경시대회 나가실 분 계세요? 아니면은 저기 뭐 성균관대학교 그 수능 경시 뭐 이런 거 수학 경시 뭐 이런 거 나가실 분 계세요? 아니면 KM 혹시 있으세요? 없죠. 그럼 내신 대비상으로는 그냥 선형, 원판형 2가지로 그냥 띡 구분해서 구하셔도 이 동네에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원판형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 이웃한 영역이 서로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구분해서 푸세요. 그죠? 뭐라고요? 경우를 나누어 풉니다.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4개의 영역에서 4가지 색이에요. 이게 중학교 거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나와요. 84. 식이 어떻게 세운다고?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요. 경우를 나눌 테니까. 경우의 수였습니다. 경우의 수도 딱. 야, 갑자기 시원해졌어. 좀 막 갑자기 추워졌니? 혹시 힘들면 그래요. 만약에 계속 좀 온도가 내려간다 싶으면 뒤에서 조절 좀 해주세요. 오, 온도가 줄었어요. 25도래요. 아까 27도였나? 27도는 좀 너무했어. 자, 경우의 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기 1학년 아가들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 한 타임, 순열 한 타임, 조합 한 타임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네들은 경우의 수하고 순열을 그냥 묶어서 한 번에 퉁 하려고 합니다. 왜? 좀 더 천천히 나가? 근데 이거 만약에 수능 안 하면 뭐예요? 그럼 지금부터 유제 풀고 센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윙하고 네, 진짜 다 할게요. 숙제 많긴데요. 숙제는요, 그냥 너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너네 학교 시험에 도움이 된다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2번째로 다운 테스트 통과하시면 되죠. 저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아예 교재 검사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RPM은 원래 교재 검사 안 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프린트로 준 거라고. 다운 테스트만 통과하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다운 테스트만 통과하십시오. 예. 경우의 수 순열 조합하고 행렬이 다운 테스트에 포함이 되고요. 경우의 수 같은 경우나 순열 조합 같은 경우는 네, 공부 열심히 해놓으시면 니네 학교 시험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노란색을 많이 썼나 보네. 됐나? 아휴, 갑시다. 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 방에 개념 설명만 일단 먼저 오라라락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유형은 최대한 풀다가 끝나면 끝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에서 그 기호를 몇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그 규칙상으로 기호를 몇 가지 배울 텐데 여기에서 항상 n 땡땡 r 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 그리고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블라블라 한다예요. 저 블라블라라고 하는 저 땡땡 한다라고 하는 말이 달라질 때마다 가운데 들어가는 문자, 그 기호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선택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열한다도 있을 거고 선택한다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야. 근데 기준은 뭐라고? 앞에 있는 거 중에서 몇 개를 이런 말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말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봐. 자, 돌리는 비밀번호 그 열쇠 아세요? 그거 0부터 9까지 몇 개, 10개의 숫자가 있잖아. 그 10개의 숫자 중에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즉 10개 중에서 몇 번 선택하게 되는 거냐? 3번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지? 그러면 n에다가 10을 써주고 r에다가 3을 써주면 되는 거야. 저 가운데 기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규칙을 요거부터 잡고 가자고. 10명 중에서 3명을 줄 세운다라고 하는 3명을 나열한다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n이 10이 되는 거고 r이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B, C 중에 뭐가 좋아? A, B, C 중에서 뭐가 좋아? A, B, C 중에서 뭐가 좋아? 자, 그럼 난 저 A, B, C라는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몇 번 선택을 시키는 거야? 5번 선택을 시키는 거죠. 그럼 n이 얼마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r이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숫자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P도 있고 NPR, C도 있고요, NCR, 파이도 있고 NPIR, H도 있어요, NHR. 그 중에서 요 두 가지는 저기 확통 과정입니다. 중복순열, 중복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과과정에서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등학교 공통수학 1에서 안 나오고 니네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쓸 일이 없습니다. 이제 P와 C에 대해서만 배울 겁니다. P를 이제 순열, C를 조합이라고 할 거예요.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순열이라고 하는 애는요, 영어로는, 제가 영어 쓰는 거 참 싫어하는데, 글씨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permutation이라고 해요. permutation이라고 하고요. 자, 뭘 하는 거냐면 얘는 순열이라는 건 순서대로 열거한다의 순열이에요. 즉 한마디로 뭐야? 줄 세우기입니다. 얘는 줄 세우기예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줄 세울 때, 자, 3명 뽑아 줄 세워.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야.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 그지? 그게 이 순열입니다. permutation이라고 하고 얘를 어떤 식으로 쓴다고? NPR이라고 씁니다. 여기서 제가 가끔 제가 이걸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정말 얌전히 수업을 했더니 문제가 없었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인가 그 돌고래 친구가 그 돌고래 친구 말고 다른 돌고래 친구가 아니지. 이번엔 무슨 친구라고 할까? 어쨌든 다른 돌고래 친구가 이번엔 문어 친구 정도 할까? 다른 문어 친구가 그걸 하더라고요.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 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다르잖아, 누가 봐도. 그럼 이렇게 누가 봐도 다르게 써야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막 계산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건 뭐 다른 거 없지 않아요? 막 이러는데, 내가 부족한 따름이다. 그래서 그건 좀 꼭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글씨가 달라요. 아래 첨자입니다. 작은 글씨예요. 작은 거, 큰 거, 대문자 작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자, NPR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N개 중에서 R개를 뭐 하는? 나열한다 라고 하는 그 뜻을 지니는 게 NPR입니다. 나열. 네, 줄 세우기와 같다고요. 하여 계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NPR이라 하는 것은 N부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자연수를 하나씩 낮춰가면서 곱하다가 어디까지? N-R 더하기 1까지 곱해서 총 이 곱해진 숫자가 R개가 되도록 해주는 게 NPR이에요. 그럼 지금 이 OP3이라고 하는 거는 5부터 몇 개를 곱하면 된다고? 3개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요. 를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OP3 하고 말 거라고요, 이제. 2학년 거, 우리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진짜 그 그지같이 6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막 이딴 식으로 쓰던 거에서 탈출. 더 이상 그런 걸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10 곱하기 9 곱하기 8,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끝. 얼마나 간단해요. 참 좋은 숫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서, 이건 어때? NPN. NPN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결국엔 N부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 1까지 곱하는 거. 이렇게 1까지 곱하는 숫자를 따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표현합니다. What?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는데요? 라고 했더니 누가? 느낌표. 그러면 자 얘는 이제부터 543이면 얘는 5433 뭐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건가? 그런가? 그럼 여기는 뭐 NPN이라는 건 뭐야? N! 뭐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나? 아니라고요. 그럼 미친 소리 하지 말고요. 얘는 이제 뭐라고 읽냐면 얘는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팩토리얼이요. 팩토리얼. 자, 그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 한자식 표현으로는 계승이라고 하는데요. 그 succeeding your father
너 니네 왜 알아듣냐? 이거 20년 전 거 아니냐? 아니, 그, 게임에서 하는 개들이 있는데 쟤들이 알아들었어요. 니네 왜 하냐? 아니, 그,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아버지. 하는 그 계승 말고요. 그 계승이라고 하는 게요. 그 계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단식으로 거듭해서 곱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승자가요. 전 진짜 정말 너무너무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중학교 지낼 때쯤 그때쯤 그 전까지는 거듭제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승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걸 뭐라고 읽어? 2의 3승이요. 막 이런 식으로 읽었단 말이죠. 여전히 아직도 선생님들 이렇게 읽는 선생님들 계세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어릴 때쯤에 우리나라 PA식이 진짜 정말 그 우주 뚫고 올라갈 그 초절정 시기에서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놓쳤어. 까비. 놓쳤어. 어디야? 안 보여.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걸로 합시다. 좀 이따가 다시 올 거야. 피해식이 개쩔었다는 게 어떤 거에 피해식이 개쩔었었냐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한테 이제 점령당해서 그 강제 지배 당할 때 그때 이제 쓰던 그런 것들을 억지로 쓰지 말자 막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가 초절정이 됐을 때 90년대였어요. 80년대, 90년대쯤 됐을 때. 그 전까지는 진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들이 그 전구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하지? 다마가 구슬이죠. 다마내기가 뭐 양파라고 하고 막 그런 뭐 빠게스 막 이런 식으로 막 양동이를 빠게스 막 이렇게 부르고 막 다라이 막 이런 것도 막 대야를 다라이 막 이렇게 부르고 별의별 그런 것들을 일본어로 사용했었는데 그렇게 쓰지 말자라고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승에 꽂힌 거야. 승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식 표현을 쓰지 말고 우리나라식 표현인 거듭제곱이라고 표현하자라고 갑자기 해서 막 제곱이라는 표현을 막 강제로 주입시키기 시작했던 게 1990년대쯤 언저리예요. 그럴 거면 얘도 바꾸든가. 얘는 아직도 계승이에요. 승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거듭제곱이요. 그럼 걔가 뭐예요? 계단식으로 거듭해서 곱해나간다예요. 그럼 1부터 거듭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 나간다. 어디까지? n까지. 어디까지? n까지 곱해 나간다. 이게 계승의 뜻이란 말이죠. 그럴 거면 대체 왜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불만사항이 1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얘기하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PA식 개쩔어갖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어로 고쳐진 문장, 이렇게 단어가 하나 있죠. 닭볶음탕이요. 닭볶음탕의 볶음도 아니고 탕도 아니죠. 닭볶음탕을 제대로 보시면 닭볶음탕은 그 볶음도 아니고요. 탕도 아니에요. 국이 아니에요. 물론 군대에서는 국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파이팅. 탕이라는 거의 의미가 끓이다라는 거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조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포함을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닭볶음탕이라고 하지 않고 닭도리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도리라는 거에 꽂힌 거야. 고스톱을 할 때 보면 고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고도리인지 아세요? 고가 5를 뜻하고요. 도리가 새를 뜻해요. 그래서 그 카드 3개를 꺼내보시면 새가 5마리예요. 그래서 고돌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하는 게 닭도리탕일 수가 있어. 뭐 닭새탕이래. 그러면서 그런 PA식 개쩔어가지고 그럴 순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않냐? 어떻게 닭새탕이냐? 말이 안 된다. 그럼 볶음으로 가자. 그래서 닭볶음탕이라고 바꿨는데 애당초 우리나라 순우리말 중에서 도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토막치다요.
그래서 단돌이라고 하는 것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호하게라는 표현인데 단칼에 토막내서 표현하는 게 그 단돌이에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게 순 우리나라 말로 토막내다라는 뜻이고 토막탕 얼마나 순 우리나라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pH 개쩔어서 닭새탕이래. 뭐 어쩌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요새는 다시 닭도리탕 쓰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니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닭볶음탕이었죠? 닭도리탕이 맞는 표현. 닭볶음탕이 틀린 표현이고요. 그건 정말 틀린 표현이고요. 닭볶음도 아니고 탕도 아니라고요. 자, 다시 가라앉히고. 자, 어쨌든, 계승의 승과 관련해서 승만 보면 승질이 나갖고 제가 헛소리 좀 했는데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승은 그냥 집어치우고요. 팩토리얼 하겠습니다. 팩토리얼. 자, 그럼 팩토리얼이라서 이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럼 이걸 통해서 NPR이라고 하는 애를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N 팩토리얼을 여기서 중요한 건 순열이나 뭐 어떤 그 순열의 수라고 하는 P라는 연산기호는 연속해서 곱하는 곱 연산이에요. 합 연산에 가까운 게 아니라 곱 연산입니다. 곱 연산들 중에서 뒤에 있는 애들 여기 곱하기 n-r 곱하기 n-r-1 곱하기 다다다다 곱하기 1 요 아이를 약분해서 날려먹으려면은 빼야 될까 나눠야 될까? 나눠야겠죠. 그럼 뭘로 나눠주시면 돼요? n-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 n-r 플러스 1 다음에 n-r 그 다음에 n-r 마이너스 1 n-r 마이너스 2 n-r 뭐 그래서 1까지 이렇게 다 지워놓으면 이 모양이랑 똑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다시 여기에서 NPN 해봐요. NPN은 N팩토리얼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N팩토리얼을 N-N팩토리얼로 나눈 애가 N팩토리얼이래요. 아, 이거 얼만데? 0팩토리얼이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돼야지. 왜? 약속했잖아. 돼야지. 그 돼야 하는 것 때문에 약속이 하나가 필요하다고. 얼마? 0팩토리얼은 이제부터 얼마라고 하면 되겠다? 1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n팩토리얼은 0팩토리얼은 얼마? 1이구나. 두 번째, 그럼 np 0이라고 하는 건 뭐게? 이것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n팩토리얼을 n팩토리얼로 나누면 되니까 1 나오죠? 그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10명이 있어? 나오지 마봐.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안 나왔잖아. 그 안 나온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죠? 자, 이게 몇 페이지? 244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244페이지, 245페이지. 네, 빼먹은 거 없네요. 그러면 이 다음 과정 넘어가기 전에 세트로 뒤에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로 가자. 조합을 갈게요. 사실은 순열이랑 조합이랑은 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조합. 자, 가장 대중적인 조합의 피자를 우리는 모든 피자 가게마다 꼭 있는 그 메뉴 이름. 네, 콤비네이션 피자. 가장 대중적인 조합의 콤비네이션 피자를 콤비네이션 피자라고 하죠.
자, 그럼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에 가깝냐면 줄 세우기. 그럼 2학년 때 배웠던 뭐랑 똑같을까요? 대표 뽑기랑 똑같아요. 대표 뽑기랑 똑같습니다. 대표 뽑기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뽑은 만큼 그 개수만큼 나눠줬었어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똑같이 C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이제 NCR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건데요. 그 NCR이라는 거의 뜻은 N개 중에서 R개를 뭐 한다? 뽑는다. 그죠? 뽑는다. 아니면 뭐 선택한다. 라는 그런 거. 요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줄 세우기와 대표 뽑기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요. 조합은 순서가 없어요. 그죠? 아니면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미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순서를 정할 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 자, 봐봐. 여기 30명이 있어. 여기 30명 중에서 내가 호명하는 사람들은 키순으로 나와서 서. 키순이라는 말 자체가 정해진 규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뽑자마자 예를 들어서 190짜리 애를 하나를 뽑았어. 160짜리 애를 뽑았어. 야, 160, 네가 190 뒤에서 선생님이 키순으로 서라며요. 그치? 선택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뽑기만 하면 되는 경우에 가까워요. 그러면 순열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순서를 누가 정할 때? 내가 정할 수 있을 때. 그때 순열을 사용합니다.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요. NCR이라고 하는 숫자는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와 같아요. 두 번 나누는 거예요. 뭐로?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이랑 R 팩토리얼로 두 번 나눠주는 거와 같아요. 뒤에서 나중에 시간 되면 볼게요.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아마 오늘은 순열까지만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일단 합쳐서 개념 한 번에 정리하고 나서 가려고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NCR과 NC-N-R과 같아요. 뭔 말이냐면 자, 10명 중에서 3명만 나와봐. 이거랑 10명 중에서 7명만 그대로 있어봐. 이거랑 달라요? 같아요? 숫자를 줄여줄까? 자, 6명 중에서 2명만 나와봐. 2명만 남아봐. 랑 6명 중에서 4명은 가도 돼. 랑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7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한다. 랑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7개 중에서 2개 안 고른다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실제로 이거 계산해봐도 같은 값이 나와요. 식으로 써도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봐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똑같은 식 나옵니다. n 빼기 ncr 하면은 요 앞에 게 r 팩토리얼 나오고 뒤에 게 n-r 팩토리얼 나오면서 내 위아래 식이 똑같아져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자, n개 중에서 n개 고르는 경우. 랑 n개 중에서 하나도 안 고르는 경우.
모두 다 하나죠. 야, 니네 다 나와봐. 아니, 니네 다 꺼져봐. 둘 다 한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저것도 하나다. 이 정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붙는 설명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필요할 때 조금 더 적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순열과 조합을 구분해서 정리를 했을 때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조금 적응돼요. 어? 조합해요. 아, 이거요? 지금 이건 245페이지까지의 내용이고요. 258부분의 내용이에요. 259번에 그것도 있네. 자, 이거는 좀 쓰기가 좀 까다로운디. 자, 뭐도 있냐면 NCR이라고 하는 애는 n-1cr 더하기 n-1cr-1이랑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자, 요걸 보기 전에 내 말을 먼저 들어봐. 얘들아,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봐. 자, 우리 10명이 있어. 10명 중에서 4명을 뽑을 거야. 4명을 뽑는다 라고 하니까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10명 중에서 4명을 뽑을 거야, 잖아. 10명 중에 알고 보니 유찬이가 있었어. 자, 유찬아, 너는 뽑혔어. 너 뽑고 나머지 3명 더 뽑을게 라고 하면은 뭐야? 남은 몇 명 중에서? 9명 중에서 3명만 더 뽑으면 되죠. 그럼 유찬이를 뽑는 경우, 그럼 유찬이를 안 뽑는 경우는 어때? 야, 너 안 뽑을 거야. 그럼 몇 명 중에서? 9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되는 거야? 4명을 뽑아야 되는 거죠. 이 2개 더한 게 얘랑 똑같아요. 유찬이를 포함해서 4명을 뽑는 경우는 유찬이까지. 유찬이가 10명 안에 속해서 그 중에서 4명을 뽑는 거나 특정 하나를 그러니까 네 뽑고 3명 더 혹은 너 안 뽑고 4명 싹 다 라는 걸 더한 값이나 이 위의 값이나 서로 똑같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걸 n으로만 바꿔주신다면 뭐라고?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다 라고 하는 거는 NCR인데 그거는 하나 모자란 사람에서 그 놈 빼고 R-1명을 더 뽑거나 아니면 N-1 중에서 그 사람 말고 나머지를 전체 R명을 뽑거나 하는 경우의 합과 같다고. 는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더 추가적인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들로 보여드릴게요. 기회 되면. 자, 해서 끝. 이게 다예요. 어때요? 힘들어요? 자, 일단은 뭔 소린지 잘 모르겠죠? 네, 그럼 순열부터 한번 숫자를 정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합은 지울게요. 조합은 다 쓰였을 테니까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자, 537번. 앞에요. 537번. 537번. 537번에 1번. 자, 5P. C가 어떻게 된다고? 몇 곱하기 몇? 어떻게 곱한다고? 5 곱하기 4. 2개만 곱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20이죠. 그럼 2번 4P0 얼마? 1. 0이라니. 경우의 수에서 0은 없어요. 그럼 3번 4팩토리얼은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죠. 그러면 4번 6P2 곱하기 3팩 6 곱하기 5 곱하기 3, 2, 1, 6이니까 네, 계산하면은 180까지. 자, 쓰는 김에 이거 하나만 더 쓰자. 자, 호이 요 n 더하기 1 곱하기 n 팩토리얼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로 쓸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죠? 왜요? 그러니까 왜요? 야, 5 곱하기 4 팩토리얼 한번 생각해봐. 이거 나열하면 어떻게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5 팩이랑 똑같죠? 그죠? 끝. 이것도 좀 생각하세요. 나중에 계산할 때 좀 필요해요. 자, 자, 1번. 538번. 538번에 1번. 538번에 1번. NP3이 24야. 식 어떻게 세워? NP3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곱한다고? N 곱하기 N-1 곱하기 N-2인데 이 값이 24야. 얼마를 넣으면 될까? 물론 3차 방정식 풀면 되겠지만 연속한 3개의 수의 곱이 24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2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되지 않을까? 네, n이 얼마? 4네요. 다음 2번 npn이 n 팩토리얼이거든요. 얘가 720이래요. 자, 어디까지 곱하면 720이 나올까? 1부터 곱해봐. 1, 2, 3, 6, 4, 24, 5. 24 곱하기 5는 120 곱하기 6은 720. 웬만하면, 그러니까, 심심까지는 좀 심심까지는 좀 그렇네. 심심이 아니라, 추천드리는 거는요, 5팩토리얼까지는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3팩이 6, 4팩이 24, 5팩이 120, 6팩이 720. 이런 것들은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3번 8부터 몇 개를 곱하면 56이 나와? 두 개. 그죠? 그럼 R이 2가 되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자, 그럼 4번 10부터 몇 개를 곱하면 1이 나올까? 0. 0. 5번 n이 얼마? 3. 6번 r은 얼마? 5. (9-r이) 4래. 5. 자, 요런 것들 일단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PR의 계산, 니네들 자꾸 심심이래. 그냥, 해보실까요? 아이씨. 7번부터 한번 볼게요. 8번이죠? 8번 볼게요. 자, 8번에 1번. NP, 곱하기 N 곱하기 N-1. 이 값이 얼마? 5N. 자, 그러면 n은 애초에 정수. 여기서 나오는 순열이랑 조합해서 나오는 n과 r은요. r은 0이 될 수 있죠. n은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요. 0P 0도 되기는 하죠.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항상 뭐? 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에서는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선생님 방금 전에 3개를 8명이서 선택하는 방법은 n이 3이고 r이 8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다른 기호고요. 그걸 선택하는 건 다른 기호이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P와 C에서는 n이 r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요. 무조건이요. 자, 그러면 좌 2보다 커야 되니까 0 아니잖아. 지우고 생각해봐. n은 얼마? 6이네요. 끝. 다음. 너무 빠르냐? 2번. 2번은 NPR, OPR에다가 6팩토리얼을 곱했더니 3, 2 빵빵이 나왔대요. 계산 어떻게 할까? 그냥 OPR 내비두고 720, 2, 43, 2 빵빵. 이거 얼마? 60이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제가 계산해줬잖아. 내가 계산해준 거잖아, 대신. 720 알잖아. 이거 계산해서 60 내가 해준 거야. 이걸 내가 그게 보여주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니? 내 계산 내가 대신 했어. 오케이, 계산기 두들긴겨. 그래서, 자, 5부터 뭐를 곱하면 60이 나올까? 4 곱하기 3까지 하면 60이 나오겠죠? R은 얼마구나? 3이 되겠구나. 3개 곱했구나. 3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3번 식 뭐야? NP5가 30 NP3 식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적어봐.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n-4가 30 곱하기 n 곱하기 n-1 곱하기 n-2다. 맞죠? 5개 곱했고 3개 곱했어요. 자, 지워. 따흑. 그냥 쓰고 버려. n, n-2. 어머나, n, n-2.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n-3 곱하기 n-4가 얼마? 30 이렇게 나오죠? 자, 물론 당연히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아까 뭐라고? 어차피 연속된 두 개의 수의 곱이 30이 나오려면 n은 얼마? 뭐 곱하기 뭐가 30이야? 6 곱하기 5죠? 그래서 n은 얼마? 9. 연속한 두 수의 곱이 30이 되려면 6 곱하기 5구나. 그래서 얘가 더 6이 n-3, 5가 n-4가 될 수 있는 n은 얼마? 9겠다 라고 한 거라고. 끝. 더 없다고. 그냥 이게 다라고. 자, 순열의 수. 자, 그러면 이건 계산 어떻게 해요? 9번은. 아마 여기 줄 세우기까지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1번.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순열의 수로 한번 표현해봐.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5팩토리얼. OP5죠? OP5잖아. 5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 이거 5팩토리얼이잖아요. 네. 5팩토리얼이니까 답은 120. 자, 그럼 2번은요. 순열의 수. 식 어떻게 돼? OP3. 정확합니다. OP3. 어려워요? 자, 이게 순열의 수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헷갈려요? 괜찮아요? 그럼 식 뭐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60. 네, 잘하셨어요. 60이고요. 5명의 학생 중 대표 1명, 부대표 1명. 이런 식으로. 자, 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럼 3번 뭐라고 풀어? OP2. 답은 20. 자,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이 줄 세우기 문제들 같은 경우도 중학교 거에서 똑같이 나오는데요. 중학교에서 배우던 것보다 조금 더 심화돼서 나오는 것 뿐입니다. 자, 이웃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적어도 블라블라 A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눌게요. 자,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봐요? 이웃하는 경우는 순서를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이웃하는 것을 묶음으로 처리해서 한 개로 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계산하냐면 묶음 내부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곱하기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세시면 돼요. 뭐야? 한번 봐봐요. 남자 9번, 10번입니다. 10번. 10번에 남자 4명에 여자 3명이 있을 때 1번 여자 3명이 이웃하도록 이에요. 뭐 하라고? 하나로 묶으라고. 묶어서 한 개로 처리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묶음 내부를 나열합니다. 묶음 내부 나열하는 거 몇 식? 우리 좀 전에 배웠으면 씁시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지 맙시다. 네, 3팩토리얼 곱하기 그러면 전체 몇 개로 세서 5개로 세서 5팩토리얼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썼잖아. 이웃하는 것을 묶어서 한 개로 본다. 이거 이제부터 하나야. 자, 그 다음 뭐라고? 묶음 내부를 나열하는 경우. 요 내부에 몇 명 있으니까 3명 있으니까 3팩토리얼 했다고 나열하는 경우. 그 다음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 전체가 몇 개인데 5개라고 그래서 5팩토리얼이라고.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상관없는 것을 먼저 나열하여.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이사이 배열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 상관없는 애가 누구야? 남자죠. 남자 4명을 먼저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먼저 배열해요. 4팩토리얼. 그러면 사이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 앞에부터 생각해서 총 5곳이 생겨요. 이 5곳에다가 한 명씩 꽂아 넣으면 여자들끼리는 절대 이웃할 수 없겠죠. 몇 곳 중에서? 5곳 중에서 몇 명을? 3명을.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상관없는 것을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배열한다 라고 하는 규칙입니다. 자, 그럼 교대로라고 하는 거는 뭐여야 돼요? 남자랑 여자랑 숫자가 다르죠? 그럼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밖에 없어요? 남녀밖에 없죠? 남밖에 없어요. 남자 배열하는 거 몇 개? 여자 배열하는 거 몇 개? 더 있어? 없어? 없어요. 자, 11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도 똑같아요. 어떻게 계산하라고? 우악! 딱! 너무 좁아 여기. 자,
어씨, 얼굴 빨개질 것 같아. 부끄럽게. 더 있나? 뒤에? 아, 자연수 개수나 사전식 배열이라던가 아니면 그건 없니? 아, 이건 조합에 나오는구나. 일단은 11번까지만 하고 일단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경우의 수부터 쭉 해야 되니까. 자, 일단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특정하게 자리를 정해지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적어도 A 하는 경우 말고 뭐라고? 특정 위치에 뭐지? 뭐라고 써야 될까? 특정 위치에 있는 경우? 특정 위치?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제외하고 계산해요. 근데 거기에서 적어도 A 하는 경우 N은 어떻게 구해요? 여사건으로 푼다 기억나요? 2학년 2학기 거? 똑같아요. 전체에서 빼기 not A 하는 경우로 빼시면 돼요. 자, T가 맨 처음에. 자, 11번. TRIANGLE. 에서 T가 가장 앞에, L이 가장 뒤에. 그럼 남은 문자 몇 개? 6개. 그러니까 뭐? 6팩토리얼. 그쵸? 그럼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 이것도 결국에는 이웃하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묶음을 만들 거야. 자, 무슨 묶음을 만들 거야? T와 A 사이에 2개를 만들 거야. 그러면 T랑 A랑 먼저 자리를 정할 수 있죠? T가 앞에 올 수도 있고 A가 앞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그 다음 지금 남은 몇 개의 문자 중에서 6개의 문자 중에서 몇 개를 골라? 2개를 골라 여기에 안에 배열하는 거야. C가 어떻게 돼? 6, P, 2. 자, 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묶었으면 몇 개로 본다고? 1개로 본다고. 그럼 남은 게 문자가 몇 개니까 그럼 뒤에 곱하기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점점 조건이 많아지죠. 말이 점점 늘어날 뿐이에요. 근데 그럴 때도 해당하는 것들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그럼 이거 3번은 어떻게 구해? 양쪽에 모음. 모음 뭔데? I, A, E. 모음. 자음은 T, R, N, G, L. 3개 중에서 2개를 양쪽에 배열시켜. 식. 3, P. 남은 몇 개? 6개를 나열해. 해서 전체 몇 팩에서? 8팩에서 빼면 돼. 전체 빼기. 8팩 빼기. 양쪽에 모음이 존재하는 경우를 빼면 적어도 한쪽 끝은 자음이 오겠다라고요. 네, 그 밑에 있는 것도 보시면. 자, 그래 250페이지까지 정리해 주세요.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합시다. 목요일 날. 고생하셨습니다. 가자.